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우리는 흔히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날로그가 판치던 시대와는 달리 디지털 시대에는 만남의 방식도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아날로그 시대에는 직접 면대면 만남이 주류를 이루었던 반면에 디지털 시대에서는 면대면 만남이 아니라 SNS, 문자, 이메일 그리고 채팅과 같은 방식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런 만남의 방식이 편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강의도 인강,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가 인기를 끄는 것도 이런 시대적 만남의 방식의 변화와 무관하지는 않다는 생각인데요. 하지만 이런 방식의 만남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 마땅히 있어야 할 분위기, 그리고 그 분위기에서 파생되는 무언의 의미 전달이 불가능하고 또 뉘앙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언어의 묘미를 느낄 수도 없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서도 최고의 만남의 방식은 무엇보다 직접 만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만남이 어제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문재인 대표 간의 3자 회동이 있었는데 솔직히 성과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만 최소한도 이번 만남을 통해서 상대방을 알게 됐다는 것이 중요하게 보입니다. 상대의 말을 통해서 상대의 숨은 뜻을 알게 되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이해하게 되면 지금의 전국도 어느 정도 풀릴 수 있게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만남이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은 있어야 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남.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희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뵈러 왔습니다. 그럼요. 뭐 우리 네. 아침 저녁으로 보는데요. 네. 근데요. 자, 오늘 카피는 어떤 겁니까? 오늘 카피는요, 예. 꼼짝없이 어쩔 수 없이 예. 동상이몽인데요. 아. 어제 저녁부터 뭐 매체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어서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그 뉴스는 3자 회동. 네, 그죠? 그거죠. 자, 같은 자리에 누워서 다른 꿈을 꾼다. 이제 어제 오후, 지난주부터 계속 예고해 드렸습니다. 영수회담. 이건 좀 구식 표현이고요. 예. 사실상 이제 3자 회담이 있었는데요. 시작과 끝은 훈훈했다. 박 대통령의 이제 모두 발언, 그리고 김무성 대표의 마무리 발언,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상생의 정치에 대한 이제 기대로 끝이 났는데, 핵심은 이제 야당의 대표, 문재인 대표의 이제 발언이었습니다. 지난 대선 이후 27개월 만에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야당의 대표로 등장을 한 문재인 의원은 직격탄도 날렸습니다. 요약하면 경제 살리기에 대한 큰 방향은 여야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정세 진단에 시가 엇갈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솔직히 경제 살리기에 이견이 있으면 안 되죠. 한쪽은 경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표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실패다. 그래서 총체적 위기다. 이런 발언으로 이제 현 정부 기조에 반기를 들었는데요. 네. 이번 주 들어서 야당은 또 경제 철학을 포용적 성장 이렇게 이제 정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도 문 대표는 이제 소득주도 성장을 이제 설파하면서 대통령에게 4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예. 숙제를 낸 건데요. 최저임금 대폭 인상, 생활임금 전면 도입, 법인세 정상화. 이건 계속 야당이 주장하는 예. 거였죠. 고소득자 과세 강화. 그리고 이제 전월세가 폭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는 공약 파기 수준이다. 이런 또 이제 쓴소리를 했는데 네. 어쨌든 서민 주거난을 해결하라. 또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 요게 이제 4가지 내용이었고요.
사실상 정부도 임금 인상 요즘에 종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다른 결은 아닌데 이제 문 대표는 현 정부의 말과 정책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한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성과 저는 사실 어제 물론 이게 여야 이 3자 회동해가지고 결과가 나온 적이 없어요. 네. 과거에도 그리고 합의문 발표한 적도 없는데 그래도 어제 합의문을 발표했다. 근데 합의문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게 합의문이 아니에요. 그냥 네. 내용 요약이지.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제 이 속보로 제가 뭐 다른 매체에 나가서 이 예. 얘기를 이제 브리핑을 하고 있었는데 예. 나온 얘기는 여기까지다 보니까 쓴소리 했구나. 직격탄을 알렸구나. 과제를 다 그랬는데 이후 이제 합의 사항을 정리한 것에 따르면 예. 그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성과라고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1시간 예정의 회담이 거의 1시간 50분 2배 예.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뭐 이야기는 충분히 나눈 것 같은데 그래도 환영할 만한 소식들이 또 일부 나왔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의를 정례화한다. 아까 자주 만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이제 소통의 정치가 좀 강화될 것인가. 이런 기대감이 들고요. 또 박 대통령이 제2의 중동붐 설명을 한 거죠. 네. 순방 설명을 하기로 했던 거니까 여기는 야당도 협력하겠다 이런 화답이 있었고요. 또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여야가 큰 틀에서는 합의한다. 보세요. 필요하다. 큰 틀이지. 이게 네. 작은 부분에 들어가면 달라지니까 맞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문 대표는 야당안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부안을 보고 네. 야당안을 내겠다는 것도 기존의 입장이 그대로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저 지금 궁금한 몇 달 게 된 얘기거든요. 맞아요. 아니, 궁금한 게 아니 정부안보다 네. 야당안 먼저 나오면 안 됩니까? 맞습니다. 예? 아니 꼭 정부안을 보고서 우리가 내야 되는 그런 거는 또 그 논리는 어디서 그리고 나오는지 이 모르겠어요. 이야기는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했던 얘기입니다. 네. 지난해 말부터 이미 시끌시끌했는데 그 야당안을 이제부터 만든다는 건가? 왜? 또한 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통과 시한이 4월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자기가 안을 먼저 딱 내놔야지 기선을 잡고서 그걸 딱 끌고 가는 거거든요. 네. 정부안 이게 바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근데 항상 정부안 먼저 보고 그렇죠. 우리가 내놓겠다라는 거는 진짜 안이 있나? 이런 네.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김무성 대표가 뭐 중재자의 역할인가 존재감이 좀 대통령과 야당 대표 사이에서 없었던 것 아닌가. 예. 근데 조금은 싸늘해진 그러한 대화를 마무리를 훈훈하게 하면서 네. 상생을 강조했고요. 또 이 지난 7.14 전대 새누리당 전대에서 당대표가 될 때 예. 정치는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다. 국민들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도 국정의 90%는 경제 문제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그건 하면서 맞아요. 예. 이제 경제적인 이야기에 주로 집중되다 보니까 부수적인 얘기로 보입니다만 외교 문제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내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남북 관계가 진전될 수 있다. 라는 이제 조언을 또 한 거죠. 근데 그게 조언인지 당위론을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 게 현실적으로 그것이 과연 얼만큼 가능한가. 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나온 다음에 네. 남북 정상회담 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진 것도 맞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현실성 있는 조언인가? 네. 전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그리고 같아요. 또 이제 5월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예. 러시아 외 전승기념 행사, 아, 북한 맞아요. 김정은은 거기에서. 이제 참석하기로 했다. 이런 예. 이제 전언들이 계속 나오면서 러시아는 좀 우리 대통령도 왔으면 하는 이제 뉘앙스를 계속 풍기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는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그렇죠. 외교 문제로 넘어가면 이 큰 동상이몽이 또 하나 놓여 있죠. 사드. 미국의 꿈과 중국의 꿈 사이에서 지금 그렇죠. 우리가 끼어 있습니다. 예. 활로는 무엇인가? 청와대 고민이 이제 깊어지는 것이 보이는데 지금 이제 차관보들이 와서 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죠. 중국 차관보는 사실 이제 부장조리 직책은 이렇게 부르는데 굉장히 대언론전, 대여론전을 공개적으로 펼치기도 했습니다. 예. 미국 관련해서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중국의 견제가 강해지는데 예. 그저께 우리 국방부는 이 사드 문제를 외교가 아니라 안보 문제로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결정할 일이다. 예. 이건 맞죠. 주변국 영향력은 부당하다. 이런 취지의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어제 여기에 이제 대응하듯이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 대변인이 사드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것이 압박인가 권유인가 이걸 또 예. 해석하는데 좀 구구하게 전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해서는 이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이게 참여하면 좋을 것이다라는 기류가 있어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금 영국, 싱가포르 다 들어가긴 다 들어가고 들어갔는데 동남아 국가들도 거의 다 들어가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미국 주도에 있어서의 경제 주도권을 중국이 이 대응한다는 그렇습니다. 차원에서 아시아 투자를 만드는 거죠. 만들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게 또 우리 입장에서 곤란할 수가 있거든요. 네, 중국의 투자분이 또 50% 정도 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당연히 이제 반대 기류고, 일본도 미국의 입장에 이제 공조해서 네. 유보하고 있는 상황.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중국 미국 관계 사이에 이제 다 중요하니 이걸 어쩌랴 하는 문제인데요. 예. 이 AIIB 창립 멤버국 들어가느냐 마느냐 3월 말까지가 시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름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깊은 고심의 결과는 무엇인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참 고민이 될 거예요. 단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보나 국방에 관한 것은 물론 여론을 경청해야겠지만 이것은 전문적인 판단이 요하는 거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이게 의총의 이 사안이 되느냐 그렇죠. 하는 부분은 새누리당이 좀 잘 생각을 했으면 맞습니다.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국방 안보 사안이고 하나는 경제 사안이에요. 근데 사실 뭐 다 국익에 관한 문제죠. 국익과 관련돼서 그 강대국 사이에 고도의 껴있는 전문적 거예요. 판단이 필요한 네. 문제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제 한반도 내 동상이몽. 이건 예. 뭐 아주 큰 차이의 동상이몽이고요.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닌데 한반도에서 마주하고 있는 북한 어제 우리 측 항수원 해킹의 배후를 북한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 이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의 어법은 늘 뭐 같은 스타일인데요. 조평통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괴뢰 패당이 아무런 과학적 담보도 없이 미국에 대한 해킹 사건과 좋습니다. 네, 예. 시기가 비슷하다고 해서 북의 소행이라고 터무니없이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초보적인 추리 능력, 현실 분석 능력마저도 없는 무지무능아들의 엉터리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늘 듣던 근데 이야기인데요. 언제 북한이 아유 이거 사실 우리가 했습니다라고 나온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나요? 없죠. 유사이래로? 예?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건데 뭐 이 북한도 과학적 정황 근거를 제시한 건 아니거든요. 왜 우리가 아닌지 뭐 거기에 대해서 증빙을 항상 한 건 그렇잖아요. 아니니까. 네. 북한은 항상 자기네 선언함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마 인류 역사상 북한이 자기네의 뭐 한 건 인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없죠. 네. 예. 사실 뭐 저 이 IS라든가 예. 그 이 중동 이슬람 쪽의 과격 테러 집단들은 안 한 것도 자기네가 했다 이렇게 나설 때가 있는데 늘 조용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 해킹 배후에 대한 실체 규명에 이르지 못했다. 예, 예. 선양 쪽이다 이렇게 예. 방향만 제시했지. 정말 확실히 누구다 이건 못 잡아냈고 북한의 중국의 공조도 안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네. 3개월간 수사했는데도 이건 좀 우리 쪽에도 역량을 키워야 할 숙제는 남겼다. 그래서 근데 정부는 사이버 테러 방지법 요거 국회 협조를 이제 요구했고요.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실 중심의 예.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죠. 그런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소니사 해킹 했을 때 미국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미국도 어떻게 돼서 누가 어떤 식으로 했다라는지 밝히질 못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도 그렇죠. 그걸 밝히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못 예. 제시한 건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IT 분야에 있어서의 관련 범죄의 속성이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네.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뭐 북한에 있어서의 컴퓨터가 그 인터넷이 다운됐을 때에도 미국이 언제 자기네가 했다고 그럽니까? 네. 그러니까 시인도 실제적으로 부인도 하지 않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우리만에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다. 네.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다. 발표할 때 보면 요 말씀을 좀 그래도 드리고 어쨌든 싶네요. 이제 예. 저 국민들은 찜찜한 거죠. 속 시원하게 확 범인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네. 사실은 미국도 참 가능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예. 자, 뭐 오늘 어떤 노래 듣고 계실까요? 오늘 노래는 동상이몽 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여럿이 같은 꿈을 꾸면 그 꿈은 현실이 된다. 근데 이건 뭐 한반도 내에서 또 국제 외교 관계, 국내 뭐 이 저 정부와 또 여당의 관계 갈등들이 많다 보니까 동상이몽이 여기저기 있는데요. 네. 좀 같은 꿈을 꾸십시다 하는 뜻으로 가왕 조용필 씨를 모셔왔습니다. 91년도 노래 꿈 한번 들어주시죠. 꿈. 아, 예, 좋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몰랐어요. 기흥 역세권 지구가 이렇게 달라질 줄 아무도 몰랐어요. 강남을 더 빨리 만나고 교통, 문화, 쇼핑을 한자리에서 다 누리는 곳. 기대하십시오. 기흥의 신중심. 기흥역 지웰 프루지오. 모델하우스 오픈정. 문의 031-281-8800. 주식회사 대농.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서윤이 엄마, 이모 아버님. 당신의 이름 대신 누구 엄마, 아빠로 불리는 일이 많아졌다면 악사 자동차 보험과 만나세요. 당신과 자녀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다이렉트로 더 저렴하게, 모바일로 간편하게.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봐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하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 병에 담으면 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단 한 번이라도 전력을 다해 달려본 적 있는가? 겁 없이, 거침없이, 후회 없이. 견고한 바디는 기본, 숨막히는 파워, 강력한 가속력까지. Go Dynamic. All New Tucson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이완구 총리가 부패 척결 의지를 강조하면서 시작된 이 포스코 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요. MB정부의 자원외교 관련 비리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포스코 그룹의 박영준 전 차관 그리고 MB정권의 최고 실세로 꼽히던 이상득 전 의원 등이 추진한 아프리카 철광석 개발 그리고 볼리비아 리튬 광산 개발 사업에도 투자한 부분에 있어서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친이계 이 부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했던 분이죠.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 역시 현 상황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었는데요. 지금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 지금 이완구 총리가 이런 얘기를 3월 12일, 3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네. 이제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관련 문제도 거론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상황. 예, 저는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자는 거는 적극적으로. 그렇죠. 예. 예, 반드시 그걸 해야겠습니다. 근데 이 자원 개발이든 방해 산업이든 중요한 이제 국책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어떤 개인적인 차원이나 기업 차원의 비리가 있다. 예. 이거는 용납해서는 안 되죠. 예. 다만 제가 조금 이제 우려를 했던 부분은 이 자원 개발이든 방해 산업 이런 게 다 중요한 사업이다. 예. 이거를 싸잡아서 이제 부패의 덩어리다 이렇게 이제 그 시각에서 봐버리면 굉장히 우리의 이 대외적으로 자원 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좀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죠. 그래서 사업은 사업대로 필요한 대로 하는 것은 우리가 국책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은 늘 있다고 보고요. 예. 다만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개인적인 또는 기업 차원의 비리 그건 반드시 발견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포스코 그룹이 투자한 아프리카 철광석 개발,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볼리비아 리튬 광산 개발 사업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다시 검찰 수사 방향이 박영준 전 차관과 그리고 이상득 전 부의장으로 향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이 자원개발 국정조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지금 특히 공기업이 관련이 돼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한 100여 개가 넘거든요. 예. 그 중에서 지금 감사원이 감사를 하면서 이미 드러난 몇 가지 의혹들이 있긴 있어요. 예. 예, 그런 것들이 이미 검찰에 고발이 되어 있고요. 예. 지금 하신 말씀 그 사업 몇 개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 사안은 아직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역시건 수사당국이 수사를 해야 캐낼 부분이 좀 나오겠죠. 예. 근데 거기에 예. 자료 없이 말씀드리기가 좀
좀 어렵네요. 예.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자원 외교에 대해서 검찰이나 국민들이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이유는 예를 들면 그 하베스트사의 그 하위 기업이죠. 날인가요? 그거 네. 비싸게 주고 샀다가 싸게 파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네. 그분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에 광고를 개발을 하려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안 나오더라. 이런 거하고는 사실 다른 거 아닙니까? 날 같은 경우엔 정유 공장이니까.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은 사실은 설명하기가 굉장히 좀 그 궁색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 같은 것 때문에 이제 의혹관도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경제성 전망에 대해서 좀 과다한 평가를 자의적으로 했다든지. 예. 저는 그 자산 평가를 좀 뭐 부실하게 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 책임자에게 예.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카나다 하베스트사를 인수하면서 그 계열사의 나르사를 끼워서 이렇게 계약을 했던 걸로 밝혀졌고요. 그 끼워서 하게 된 배경에는 또 카나다 쪽에서 이걸 반드시 두 개 같이 사줘야 계약을 하겠다라는 예. 그런 정황은 또 있더라고요. 음. 근데 어쨌든 그 나르사를 인수를 하면서 그 나르사에 대한 뭐 경제성의 평가나 전망의 평가가 예. 부실했다.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그 부분은 검찰에 고발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수사를 하면 예. 거기에 어떤 개인적인 비리가 있었냐 아니면 고의가 있었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수사의 결과로서 나오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야당 주장은 손실만 3조 원이 넘는데 산자부가 발표한 회수율 114%는 말도 안 된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거 저는 좀 이제 국정조사를 하면서 예. 조금 제가 이제 다른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했는데요. 예. 이 지금 그 해외 장학이 워낙 이제 그 리스크 사업이고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그 예. 말씀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민간 다시 한 번만 기업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잠깐 안 들렸습니다. 그 해외 자원 개발이 워낙 리스크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예. 민간 기업들이 손쉽게 이렇게 뛰어들기가 쉽지 않고 예. 그러다 보니까 공기업들이 참여를 해. 예. 이제 대표적으로 뭐 석유공사, 가스공사 이런 것들인데 예. 이 공기업들이 지금까지 총 투자한 게 한 340억 불이 돼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예 투자의 뭐 해수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예. 여보세요? 예. 말씀하시죠. 예. 그 배당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수익으로 돌아온 해수액이 예. 뭐예요? 회수액이 얼마라고요? 100억 불. 107억 불이요. 예, 107억 불. 그러면은 한 230억 불이 남았는데 예. 이것이 전부 손실이냐라는 예. 이제 그런 시각이죠. 그럼 뭡니까 이거는? 미래에 230억 불은 아직도 현재 자산 가치로 예. 탐사하는 시설이나 그런 공장이나 그런 플랜트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족들이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작은 돈을 들여서 병아리를 샀다. 예. 그리고 이제 돈을 계속해서 모이를 주고 했더니 어미닭이 되어서 달걀을 낳기 시작했다. 예. 근데 그 달걀을 한두 개 나오면 그게 이제 회수율로 보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것만이 그 현재로서의 자산 가치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럼 닭고기도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닭장 속에 닭은 아직도 살아있고 예. 그 닭은 또 시간이 지나면 달걀을 내놓을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따지면은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나 자산 가치를 따져봐야 되는데 예. 여기서 해수율이라는 것은 투자를 들어간 예. 돈에다가 오늘 현재까지 돌아온 돈만 따지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국민들께서 들으면 좀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예. 네, 그래서 그걸 뭐 전망까지 해서 자산까지 따져서 보면은 결코 그렇게 손실이라고 단정할 만한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예. 그런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죠. 사실 자원외교. 저도 그건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자원외교 관련해서 지금 이왕 수사가 들어갔는데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거기에 어떤 뭐 직위의 고하 때문에 뭐 이 수사를 못 한다거나 예. 그런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이거는 예. 분명히 국책 사업으로서 필요한 사업이고 예. 우리가 뭐 국가 대계를 봐서 계속 해야 될 사업인데 예. 거기에 어떤 그 고의가 있다든가 비리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뭐
이 성역 없이 수사를 해야 되죠. 예. 네, 근데 어떤 경영상의 능력의 유무, 그러니까 뭐 미래에 대한 예측에는 다 사람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제 기준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적절한 데이터를 갖고 가치 예. 평가를 했는데도 투자에 실패를 했다. 예. 그런 거는 원래 이 자원 개발이 굉장히 실패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성공률이 위험 부담이 20%밖에 높다 안 이거죠.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거를 제약시할 수는 없고요. 예. 다만 그런 자산 평가를 하거나 경제성 평가를 할 때 고의적으로 어떤 과다하게 평가를 하고 뭐 개인적인 이익을 챙겼다, 착복을 했다 이런 거는 용납하면 안 되겠죠. 지금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조사할 부분이 있으면 조사해야 된다. 네. 자,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조사 증인 출석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근데 야당에서 예. 이제 이런 부분을 아까도 이제 해수유를 오늘 현재로 돌아온 것까지만 해서 해수율이 너무 낮다, 나머지는 손실이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공세적으로 취하를 예. 또 그 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뭐 참여정부 때부터 이제 예. 아니면 훨씬 그 이전부터 자원개발을 해왔거든요. 예. 근데 이걸 이제 어떤 프레임에서 참여정부 때는 착한 개발, 그 다음에 MB정부 때는 나쁜 개발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예. 이 공세를 하는 거는 결코 옳은 시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실제로 참여정부 때 이렇게 착수했던 사업 중에서도 실패를 해가지고 매각 처리하거나 한 그런 사업들이 오히려 숫자는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107개가 사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금액적으로는 좀 어떨지 모르지만 숫자로는 더 많다 이 말씀이시군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107개 사업이 다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중에 하다 보면은 분명히 틀렸을 수도 있고 그 중에는 실패해서 매각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는 뭐 마무리를 하고 이제 공장 이게 플랜트를 닫아야 될 그런 상황도 처하게 될 텐데요. 지금도 몇 개는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자원개발 이거 전부 다 아마 우리 손 들고 하지 말자. 그거는 우리 경제가 나갈 길은 아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거를 너무 정파적인 시각에서 한때는 잘했는데 지금은 나빴다. 뭐 그렇게 보는 시각은 옳지 않고요. 예. 다만 이 사업은 계속돼야 되고 그 사업 과정에서 지휘과를 막론하고 누가 어떤 비리가 있었다. 그거는 사법당국의 아주 냉철한 그런 수사로서 밝혀져야 엄정한 수사로 밝혀야 한다. 근데요, 일부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왜 경영상의 판단 미스로 좀 손해를 끼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네. 저도 이제 그런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게 뭐냐면 경영상의 판단 미스도 어떤 형법상의 잘못은 없을 수 있지만 그 국고에 심대한 그 낭비를 초래했으면 최소한 더 민사상으로 뭐 손해를 배상한다든지 이런 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예. 경영상의 판단 미스가 뭐 이제 우선은 이제 배임이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가지고 이 고의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어떤 회사의 부당한 손실을 초래를 했다. 예. 이러면 이제 배임죄가 성립이 되죠. 예. 근데 그게 아니고 뭐 본인으로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어떤 회사에 손실이 생기고 투자에 실패가 있었다 하면은 우선 경영진으로서 그 자리에 있질 못하죠. 그건 뭐 물러나야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책임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물러났는데도 그 액수가 너무 크다.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뭐 경영진이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다. 이러다면 이제 총체적으로 그 기업의 어떤 부실 경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구조조정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뒤따라가야 될 것 같고요. 예. 뭐 근데 현재까지 밝혀진 걸로 봐서는 몇 개 사업에 어떤 비리가 있는 것은 의혹으로 제기됐기 때문에 분명히 검찰에 이미 착수를 했고요. 예. 나머지 이 해외 자원개발 자체가 전체적으로 부실했다고 판단하기까지는 좀 너무 아주 빠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보통 얼마나 걸려요? 자원개발이 저희들이 뭐 우리나라가 쭉 제가 기록을 보니까요. 한 70년대부터 계속 자원개발에 착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로 보면 벌써 한 40년이 넘었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손댄 사업이 한 800여 개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정리를 한 사업이 또 한 300개가 되고 지금 남아있는 건 한 500개인데 그 중에
공기업이 하고 있는 게 한 100개가 되고 나머지는 또 이제는 민간 기업들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민간 기업은 결국 민간 기업이니까 민간 기업이 책임을 할 때고 국정조사에서 이제 초점을 두고 보는 것은 소위 공기업이죠. 근데 공기업이 왜 이렇게 초점이 되냐 하면 예. 공기업은 이게 공기업이다 보니까 정부가 바뀔 때마다 경영진이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 경영진 최고 경영자를 비롯해서 경영진들의 임명에 이제 정부가 관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배경에는 혹시 유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개연성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의혹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 아마 그런 부분에 예.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밝히시려면은 예. 의혹이 있는 부분은 의혹이 있는 대로 정말 성역 없이 수사를 해서 밝혀내고 예.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이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예, 조금 전에 김종훈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경제 뉴스 알아보죠.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새 이게 하루 지날 때마다 검찰의 대기업 수사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는 신세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네. 오늘은 동부그룹이네요. 그렇습니다. 뭐 제기에서는 하루에 한 그룹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김준기 회장입니다.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 주변에 의심 거래가 있었다. 회사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서 이것을 자녀들에게 건넸다. 이게 이제 의혹 혐의의 핵심 사안인데요. 검찰은 지금 이미 다 이제 FIU 금융정보 분석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증거는 확보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준기 회장 계좌에서 자녀들로 이렇게 이제 수십억이 송금된 정황 파악했다. 이제 이런 거 얘기가 나오는데 실은 이 수사가 꽤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느닷없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러는 거야? 뭐 이러니까 검찰이 쭉 해온 거다. 그러고선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니까 뭐 왜 이제서야 이런 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국제강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시작됐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 동국제강그룹이 재계 서열로 따지면 30위권 안에는 드는 이제 그런 그룹인데요. 예. 마찬가지로 이번에 검찰 수사는 장세주 동국제강그룹 회장 일가에 또 맞춰져 있습니다. 탈세 의혹 또 자동횡령 이런 쪽에 맞춰져 있는데요. 뭐 사람들 몇 개 보면은 이제 IT 계열사 중에 DKEUNC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내부 거래를 했다라는 것들. 또 장세주 회장하고 자녀들이 이제 부동산 이제 페럼 인프라라는 이제 그 인프라 이 부동산 회사가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수백억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거. 또 이제 일본, 러시아 원자재 동국제강이니까요. 하면서 또 수입대금 부풀려가지고 나머지 차액 부분 비자금으로 이제 빼돌리거나 해외로 빼돌리는 혐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또 어떤 그룹 나올지 모릅니다. 이렇게 되니까. 바로 그 부분인데요. 재벌구로 전방위적으로 사정 분위기가 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네요. 뭐 이미 동양그룹, STX 그룹도 곧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이러니까 지금 재계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게 확실하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강하게 얘기하고 있고 요즘에 그동안에 사자방 그랬는데 이제는 기자방이라고 이름이 아예 언론에도 바뀌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기가 기업 비리, 반은 자원외교, 반은 방산비리인데 원래는 이제 4대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방이 포자방으로 됐다, 포자방이 기자방으로 됐군요. 그렇죠. 포자가 기자, 기업 비리 전반으로 확대됐다고 그래가지고. 포는 포스코였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자방이라고 하는데 또 뭐 더 중요한 게 이렇게 되면 이제 재계 측에서 경기 위축된다, 기업 살려라 이런 얘기를 꼭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했는데 언론도 그렇고 민심이 굉장히 싸늘해요. 왜냐면은 그동안의 낙수 효과다 이런 얘기하면서 기업 했는데 5년간 해준 게 뭐 있냐. 그래서 뭐 자기네들만 잘 먹고 잘 살았냐. 그래서 싸늘하게 또 민심이 돌아섰습니다. 이 대기업 재벌그룹 쪽에서 이런 점은 좀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1%인데 말이에요. 1%대인데 지금 국내 주요 시중은행도 줄줄이 예금이나 했죠. 다 했고요. 오늘 내일 중으로도 또 하게 될 것 같아서 이번 주 끝나면은 이제 정기예금 쪽으로는 제일금융권에서는 2%대 없을 것 같습니다. 다 1%대, 연 이자율 1%대로 바뀔 것 같은데요. 하나은행이 일단은 1년 정기예금 금리 1.8% 인하했고요. 농협은행도 1.55%까지 내려갔습니다. 국민신한은행이 이제 연 1.9%인데 추가 인하할 것 같고 우리은행에 가시면은 연 2%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마 이번 주 중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한 1.8% 정도로요. 그나마 이제 있는 곳들은 저축은행 정도에서 한 2.5% 정도 예. 정기예금 금리 있으니까 예. 이쪽으로 이제 눈 한번 돌려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일부에서는 부동자금이 부동산 주식으로 갈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물론 정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디플레이션 조짐이 있고 이것이 디플레이션의 초입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실물을 사두는 것보다는 오히려 현금을 은행 금리가 낮더라도 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디를 맞습니다. 따라가야 됩니까? 그게 이제 일본 모델이거든요.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건값은 계속 싸지기 때문에 현금 들고 있는 게 캐시 들고 있는 게 실은 이제 장땡이다 이런 건데 이게 지금 디플레다 인플레다 이 전환점에서 아직은 우리나라는 모른다라는 이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섣불리 막 투자해라, 실물 확보해라 이러지 말고 투자는 이제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은 늘 말하지만 거래량 보시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대응해서 들어가시면 되고 주식은 주가는 이제 코스피 늘 말씀드렸죠.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릴 텐데 2080에서 2100 이거를 깨고 저 하늘로 이렇게 뚜껑을 열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못하고 다시 또 이번에 한 2060, 70 갔다가 또 떨어지고 이러면 주식 투자 자체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전히 또 박스권에 갖춘다는 얘기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 주식, 부동산 세 가지를 늘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시황을 보시면서 들어가게 투자를 해도 물론 먹는 폭은 적겠죠, 수익은. 하지만 그것이 훨씬 더 현명한 투자라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식은 어쨌든 이제 오늘 밤이죠. 이제 FOMC 회의 있고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가 이번 주 내로는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목요일 정도는요. 이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엄마라는, 도전이라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흉터. 때론 자랑스럽지만 달라졌으면 하는 여자 마음. 더마틱스 울트라로 흉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 스킨.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벨은 계속 울립니다. 7번 테이블 반찬 리필, 4번 테이블 계산, 다시 5번 테이블, 3번 테이블, 이번엔 1번. 박 사장님, 쉴 틈이 없어요.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죠.